네, 인바디를 도입을 하고 약국의 그 상담이 근거 기반 상담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사가 추천하는 여러 가지 그 영양 성분에 대한 수용성도 많이 높아져서 약국 매출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거는 인바디의 그 골격근 지수하고 복부 지방률, 그다음에 위상각, 이제 부종 수치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항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임상적인 해석을 하고 그에 이제 맞는 영양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하고 이제 척추가 이제 불편해서 오셨는데 인바디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근감소증이 확인이 됐어요. 관절과 척추 질환이 이제 그 지지해주는 힘이 약해져서 영양 처방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킨 사례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약국에서 건강 상담을 할 때 이게 좀 소비자의 그 건강 상태를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근거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마땅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이제 건강검진 데이터라든가 이제 소비자가 직접 측정한 이런 건강 측정 데이터 이 정도 가지고 이제 건강 상담을 하는데 이걸로는 좀 충분치 못하다. 인바디에서 제공하는 이런 체성분 검사 건강검진 이 결과가 병의원에서 하는 건강검진 이 데이터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좀 심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상담에 적용하고 영양 처방에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약국 서비스 내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약국이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인바디의 약국 활용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지만 그동안 뭐 이론 공부 베이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인바디 도입 배경을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맞춤형 건강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체성분 검사 데이터가 이제 결합이 되어지면 약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다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약국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의약분업 이후에 이제 처방조제 중심으로 약국의 형태가 이제 발전돼 왔는데 이 한계에 부딪힌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 인바디를 이제 도입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약국 모습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한쪽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인바디를 설치를 했고 옆에는 이제 자가 혈압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측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의료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급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액 검사까지 해주거든요, 약국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국도 그 변화에 많이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바디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측정을 하면 무선 패드에도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에도 출력이 돼서 소비자한테는 출력물을 주고 약사가 소비자하고 상담할 때는 이제 패드를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바디를 이제 측정을 하면 이제 기본적인 체성분 분석 그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 그 다음에 이제 부위별로 이제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골격근 지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게. 이 막대 그래프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CID라는 영문과 같은 형태의 그 쉐이프가 나와서 소비자의 그 체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인바디를 해보다 보니까 약국에서 가장 지금 고객 수요층이 많은 체형이 C형 같아요. 체중은 이제 약간 정상이나 저체중이 될 수가 있는데 근육은 좀 적고 지방은 많은 타입이거든요. 주로 영양 상담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유형 C타입의 소비자들이 많이 영양 상담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별로 이제 근육량이라든가 뭐 지방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디스플레이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전신 위상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전신 위상각 부분이 위상각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좀 어렵고 쉽게 설명한 것도 없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방은 이제 전기가 잘 안 통하고 수분은 지방이 잘 통하는데 이제 세포막은 이제 이질 지방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막이 건강하면
이제 전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고, 지방 세포막 깨져 있으면 저항값이 좀 틀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위상값 숫자하고 세포의 건강 상태 이런 걸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약국에서 그 인바디를 측정하는 그 스텝들을 보면은 한 3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약사가 적극적으로 인바디 측정을 권해서 이게 이제 상담으로 연결되고, 이게 이제 맞춤 처방으로 연결되는 그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 때는 와서 그냥 인바디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인바디 측정을 또 하라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건강 상담과 영양 처방에서 인바디를 이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처방을 어떻게 구성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이렇게 4가지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바디 그 체성분 그 결과값들이 만성질환이나 근감소증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골다공증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근데 이렇게 그 지평을 넓혀 나가는 부분들은 임상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고 연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활용도, 그 다음에 적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지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인바디의 그 체성분 결과값, 그 다음에 건강검진 데이터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그 약사가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고, 이 비만 분석 데이터는 이제 그 비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형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위별로 이제 근육량이나 지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팔다리가 좀 부족하다, 근육량이, 뭐 상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운동을 할 때도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체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는 방향성을 좀 제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상각 부분은 이제 그 근육량이나 아니면 그 염증 수치하고 좀 많이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 부분은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위상각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제 파워풀한 이거 결론을 내릴 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수분비 레벨 부분이 있는데, 이 세포의 레벨 수분비를 이제 저는 이제 2가지 타입으로 보는데, 이제 세포 내 수분은 이제 정상인데 바깥에 수분이 많아서 오는 경우, 이거는 부정이겠죠. 부정이고, 또 반대로 세포 내 수분 양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세포의 수분비가 높아지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의 수분 레벨 부분은 부종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는 훈련들, 임상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호 관계들을 자기 자신만의 그 이론치기로 좀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감소 영양 처방 사례인데요. 이제 근감소증이 있는 거는 딱 그 인바디를 해보면 딱 그 결과까지 딱 나오니까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에 보면 골다공증 검사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을 인바디 해보면은 근육량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골다공증 치료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영양 처방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준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근육을 치우는 것은 되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근육을 다시 채우는 것은 어렵고, 그걸 뭐 막는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BCA 함유하는 아미노산체제라든가 철,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제한된 영양 처분 그룹에 속해져 있는 거고, 피하 지방형은 이제 보통 그 내장 지방형을 빼는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여기에는 뭐 피로라든가 뭐 부신 피로라든가 뭐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반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 영양 처방 쭉 되어 있는 건데, 워낙 이제 잘 아시니까 이런 공기식을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종 영양 처방이 있는데, 이제 그 겉에가 많이 벗을 때는 이제 뭐 혈액순환제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비가 많이 높았다 그러면 그때는 뭐 다양하게 영양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알부민부터 시작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메마름증하고 부종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연계를 해서 영양 처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흡연량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무기질의 부족 여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질의 부족, 골다공증, 뭐 검사표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무격의 그 주변 근육을 채워주는 ECM을 채워주는 뭐 콜라겐 향의 많은 그 무기질 부족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 처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중재 부분인데, 운동과 식이가 이제 그 두 가지 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약국이 이제 처방조제가 아니고, 이제 건강관리 시장에서 주축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이제 영양 처방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운동과 식이를 조절해주는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운동과 식이의 좀 조절만으로도 만성질환이 실제로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국 현장에서는 식이와 운동 조절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인바디를 활용을 할 때 만성질환 환자들한테 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내가 짤 수가 있습니다. 근거 기반으로 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 약국에 이제 인바디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제 바뀐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그 개인별로 건강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뜬구름 잡기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어쨌든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하니까 맞았고, 인바디는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분들 대상에서 이 건강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영양 처방하고 연결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뭐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바디 활용 건강 상담 내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인바디 항목에 이제 근감소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SMI, 단백질 골격 변량, BMI, 비만도, 복부지방률, 체지방량. 과 관련된 이제 영양 처방으로는 콜라겐, 햄솔, 단백질, 아미노산, 오메가3, 콘드로이틴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인바디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